다음으로 한국 건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홍해 구조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아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치 구조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메소포타미아 건축에서 조적식 구조가 발달을 하고 흙이라는 재료와 돌이라는 재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부의 벽이 두꺼워지고 위가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흙벽돌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구조 재발달해서 홍해 구조가 발달을 했다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치 구조는 목재의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휘어서 묶어주고, 그리고 완전히 휘어가지고 아치 구조가 발달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움집이 되겠습니다. 허트라고는 움집인데 가운데 기둥 구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 거적을 덮었는데, 거적을 덮은 그런 풀잎을 덮은 그런 목재를 보면은 약간씩 휘어가지고 모임지붕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아치의 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치는 가구식, 그러니까 목재보다는 조적조, 그러니까 흙이나 돌의 구조에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건축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석재기 같은 경우에 아치 구조가 발달한 경우를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벽돌이나 돌을 내어 쌓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이나 돌을 조금씩 돌출시켜서 쌓은 다음에 맨 위에 가서 만나게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로 쌓다가 조금 더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내민 부분에 모난 부분을 이렇게 전부 다 부드럽게 마감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기둥 윗부분에, 그러니까 벽돌 내어쌓기 한 부분에 석재 같은 것을 넣어서 테두리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테두리부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하중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흘리게 되는데, 지금 가운데 그림에서처럼 돌기둥이 서 있고 위에 시옷자 모양으로 지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하중은 시옷자 모양을 따라 가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힘이 시옷자를 그대로 따라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기둥 상부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구식 구조와는 힘의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시면은 다시 돌로 쌓은 다음에 위에 테두리부와 그 다음에 맨 위에 돌을 장식을 하나 끼워 놓고 해서 발달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아치 구조로 발달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 아치 구조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이 형성이 된 다음에 돌을 쌓고, 그리고 맨 위에 키스톤이라서 이맛돌이라고 합니다. 한국 건축에서는. 그래서 이맛돌이라고 하는데 이맛돌을 끼워 넣게 되는데, 여기 재료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돌의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에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하나하나를 보면은 안쪽 부분은 좁고 바깥쪽 부분은 넓습니다. 이러한 돌들이 전부 층층이 쌓여서 곡선을 형성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키스톤을 갖다 딱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정적인 구조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힘의 전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체에서 힘의 원리라는 것은 앞에서 가구식 구조는 위에 걸친 하중이 둘로 다녀서 수직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구조에서는 힘이 곡선을 따라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구식 구조와는 힘의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보면은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인 자바의 보르부드로 사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부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아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형성된 구조체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치 구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곡선 형태를 아직 띄기 전이고, 어떻게 보면 벽돌을 좀 더, 그러니까 돌을 내어쌓기 한 그런 형식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아트리우스 보고라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하부에 보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게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묘의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돌로 쌓았습니다. 아랫부분은 조적식으로 해서 네모진 문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보면은 돌부를 전부 다 내어쌓기를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듬어 가지고 하부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형을 만들어줬고, 상부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홍해구조의 시원이 되겠습니다. 안에를 보시면은 지금 아래 것이 평면도고 위에 것이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입구에서 연도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코르벨 아치라고 그래서 아치 구조 이전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치필드 성당에 보시면은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아치 구조 형상을 따라서 다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삼각형 문양, 그러니까 C자 모양으로 지붕 형태를 만들어주고 안에 보면은 아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홍해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다리가. 그런데 보시면은 부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홍해교를 형성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쌓아놓고 위에 살짝 이렇게 그 재료를 흙 같은 것을 얹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이 곡선을 따라서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측면만 보완을 해주면 이 구조는 튼튼하게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예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에 비친 한옥의 영상하며 저 앞에 있는 홍해교까지 굉장히 어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에 있는 송광사의 입구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있으면 홍해교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홍해교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아치 구조는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이었습니다. 2차원적이었는데 이게 입체적인 3차원적으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치 구조가 점차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맨 아래에서 아치 구조가 교차돼 가지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체화되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로서는 강화도에 있는 성문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홍해문을 형성을 하고 성벽이 쌓여져 있는데 홍해문 상부에 보시면은 아랫부분 재료를 보시면은 아래 폭은 좁고 위에 폭은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좁고 바깥쪽이 넓고 이렇게 생긴 돌을 쌓아가면서 곡선을 형성해서 홍해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불국사 청운교가 되겠습니다. 국보인데 계단 하부에 보면은 바로 홍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로 이렇게 홍해문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단을 얹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북한 남포에 있는 고구려 시대 감시총입니다. 감시총인데 이제 무덤인데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모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윗부분에 천정을 형성을 했습니다. 천정은 네모진 천정을 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말각 조정 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천정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르기까지 형태를 보면은 아치 형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형태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 남포에 있는 고구려 시대 때 감시총입니다. 내부에 보시면은 위에 도매 형태로 이렇게 발달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 남포에 있는 고구려 시대 때 모두루총이 되겠습니다. 무덤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위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올라가는 도매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국사의 서크람이 되겠습니다. 서크람은 아치나 돔이나 볼트 이런 구조들을 모두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치 같은 경우에도 반원아치뿐만 아니라 타원아치까지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돔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아치의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해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조그만 부처님을 보시는 그런 조그만 벽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돔 구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치 구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불국사 석굴암의 천장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부를 정점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톱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반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실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부처님을 이렇게 보시는 그런 벽체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치도 똑같은 아치를 쓴 것이 아니고 타원형 아치와 아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종합적인 예술품이 되겠습니다. 석굴암에서 보시면 또 앞에 보시면 이제 그 볼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치 구조가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의 그 아치 구조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혼용해서 종합적으로 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모신 본전부를 모신 그 전체적인 도매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아치 형태와 도매 형태 그리고 볼트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종합적인 예술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